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33회 시험을 보시느라고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시법 해설 강의인데, 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요, 어차피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뭐 답안 확인하고 이 강의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준비하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정답에 대한 해설보다는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죠. 지적법이 12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하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자, 지적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장 제목은 아십니까? 1장 총칙은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역시 올해 안 나왔습니다. 반면에 2장은 토지 등록 파트인데, 자, 중요도가 좀 갈수록 떨어져서 올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두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지적 공부 파트인데 여기서 네 문제 나오고요. 4장은 토지 이동 및 지적 공부 정리인데 여기서 네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5장 지적 측량은 두 문제 나왔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4장 토지 이동에서 축척 변경이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 종목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말소가 종종 나왔으나 안 나오고 여기서만 세 문제 나와서 좀 여기 약간은 편중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어요? 2장은 기본 잡으신 다음에 3장과 4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 이건 33회 문제고 이건 올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시험은 34회라면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될지 그런 걸 키포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번 대지권 등록부에 대해서 등록사항, 이거 강조된 사항인데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가 서 있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 장목이기 때문에 지목이 안 나옵니다. 1번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2번 축척 변경하는 문제인데, 자, 제가 강의를 할 때야 주로 숫자 가지고 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축척 변경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설령 올해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비중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축척 변경은 꼼꼼히 보시라고요. 자, 청산금 납부를 할 때, 자,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신청도 1개월이고 답변도 1개월이나 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 지금 해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사항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2장 쪽에서 나온 건데, 자, 이겁니다. 토지 등록 절차인데 나름대로는 출제원들이 100점을 줄 수 없다. 이건 해라. 왜냐하면 이건, 자,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되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만든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데 3번 문제는 그 박스 문제는 시행규칙 제59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원 나름대로는 100점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건 틀려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년에는 또 새로운 엑스맨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 3번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즉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라고요. 3번 문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세울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두개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 등록을 할 수 있다. 59조에 관한 조문 박스형 들어맞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장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지목인데, 자, 지목은 무조건 나옵니다. 달달달 하셔야 되는데, 자, 옳은 거 찾기. 1번 원수가 소산하는 땅은 광천지지만 이걸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은 광천지로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잡종지 또는 주의성지가 되고요. 2번 가손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가손으로 하지 않는다. 주지목 추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고요. 3번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지지만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주지목 추정에서 종교용지가 돼야 되고요. 4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가 되어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은 공부를 하실 때 일정한 궤도에 따라 하게 되면 철도용지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문제. 부동산 종합공부는 2013년에 도입돼서 18가지 장부를 통합한 새로운
공부입니다. 1번 토지 용격 확인서에 따른 용도지역 나오고 2번 건축물에 대한 통합하고 3번 지적공부 통합하고 4번 가격 세 가지 가격입니다. 토지에서 개별 공시가격, 단독에서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가격까지는 통합이 되지만 5번은 공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토지 적성 평가서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 이건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왜 만들었는지 뭐가 통합됐는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의외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 보지 마시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답이 더 잘 볼 때가 있거든요. 자, 6번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토지 3,900만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전산망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냐? 홍길동이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홍길동이가 땅을 갖고는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지금 6번 문제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홍길동이가 경기도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데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검색해달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승인 신청 받았을 때 사실 승인이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신청 받으면 심사를 할 때 이때 심사 자료가 무엇이냐, 심사해야 될 대상이 뭐냐. 자, 봐보십시오.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2번 지적 전산 코드가 적정한지는 전문가들이 할 문제지 이걸 심사 자료는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근데 2번을 몰랐더라도요. 3번 자료 목적 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4번 전산정보 처리지로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한지 예부터 따져야 되겠죠. 5번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전산정보 자료 이용할 때 개인정보와 알 권리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람의 사생활 보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라는 시각에 본다면 6번은 사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시행령 62조에 나옵니다. 예상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 시험장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하시라고요. 7번 축척 변경이 또 나왔습니다. 자, 거기 틀린 거 찾기 다 맞는 말이고 자 3번입니다. 축척 변경할 때는 면적을 구하는데 시행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시게 되면요. 시행 공고가 있고 청산금 공고가 있습니다. 이때 청산금 정할 때는 시행 공고 1 기준과 축척 변경 했을 때 면적을 비교합니다. 3번 틀린 이유가 축척 변경 신청 1 그게 아니라 시행 공고 1 현재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숫자 보면서 축척 변경 정리하셔야 되고요. 8번. 문장은 길었지만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쪽에서 두 문제 나왔는데 이게 그래도 살짝 공부가 된 사람들을 따주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1번. 왜 틀렸을까요?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 성과는 수행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 열람 신청합니다. 2번. 지적 측량 의뢰서는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합니다. 하나만 간단히 봐볼까요? 자, 여기가 구로입니다. 구로동 17번 땅을 여러분들이 분할하고 싶다. 그럼 분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소유자는 어디다가 맡기죠? 지적 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한테 의뢰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뭐가 틀렸죠? 2번. 지적 측량 의뢰서는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내야 되고요. 그러면 3번. 시도시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자, 설치는 소관청이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A는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A는 소관청이 성과를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열람 등본은 여기는 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근데 여기는 시도 또는 소관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시도 또는 소관청. 그래서 여기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 이게 틀렸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번 예상 문제였습니다. 측량할 때 보통 측량은 5일 측량 4일이 검사지만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게 잘못되어 있죠.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이고요. 답은 3번인데 그나마 8번 같은 문제는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지적 측량 파트에서 또 하나 나왔죠. 이건 쉽죠. 1번 기초 측량, 2번 경계보온 측량, 답은 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상 건축물의 현황과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형도 어디서 나올까요? 지형도는 공법에 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건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측량, 5번 정정 측량이고요. 답은 3번이 됐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 소유자 정리인데 자 4장에서 추측 병행세 문제 그리고 소유자 정리인데 자 박스 안에 조문 그대로입니다.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지만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죠. 미등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결정한다. 기초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축척 변경 또 나왔죠. 자, 거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3분의 1 이상의 동의. 이거 어떻게 해요?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늘 나오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축척 변경만큼은 꼭 공부를 하시고 34회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12번 문제. 복구. 자, 3장에서 나온 문제인데 복구가 필요하죠. 지적 공부가 멸실했다면 복구를 하겠죠. 근데 1번 지적 측량 의뢰서는 여기다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서면 의뢰서는 지금 측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복구자로 될 수 없고 나머지 지적 공부 등본 이쁘게 만든 토지동 정리의뢰서 법원의 판결 5번 기타 지적 공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복구자로 됩니다. 복구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자주 나오긴 하지만 비중은 좀 떨어지거든요. 내년에는 34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비중을 낮춰도 되고요. 자, 지적이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법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등기법이요. 물론 등기법도 몇 문제가 나오죠. 12문제인데 등기법은 출제를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등기법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점수가 차근차근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엄선한 것 같아요. 자, 등기법 구성도 일자 총칙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법, 물권법, 총론하고 겹치거든요. 민법에 미루고 거의 안 나오는 경향이고요. 2장은 등기소와 뭐 설비, 등기부,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인데 이번에 한 문제 나왔었고요. 자,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인데 총론은 강론과 연계되는데 저기서 분석을 한다면 두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인데 자, 강론은 두 파트가 있거든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였고요.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였는데 나올 것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씩 나오냐면 자, 여기서 가등기가 가장 중요한데 가등기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 나오고 자, 강의를 할 때는 여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인데 이번에는 거기서 안 나와서 등기법이 상대로 쉬운 거고요. 반면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6문제가 나왔는데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쉽게 한 문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래가액 등기도 나오고 환매 등기인데 사실은 환매 등기는 작년에 나왔는데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할 때 그랬습니다. 환매는 32회 때 나왔으니까 33회 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수험생들이 출제위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나와서 안 나온다고 볼 것이다 해서 또 냈습니다. 근데 민법 아는 사람 맞출 수 있게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늘 어려운 문제. 신탁 등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세권 등기에서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자, 문제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요. 자,
자, 13번 문제. 자, 여기서 신청서에 뭘 쓸 것이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거든요. 제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신청서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시고 기본서에 있는 신청서 보시라고. 자, 그래서 13번은 사실은 함정을 하나 봤습니다. 신청서에 자 언뜻 보면 1번 같거든요. 근데 1번이 왜 틀렸죠? 등기 권리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거든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맞죠. 토지 등기한다면 네가 살려는 토지가 지목이 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표시번호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어디에 신청서에 쓸 말은 아니고요. 4번 법인일 때는 법인 명의만 나오고 대표자는 쓸 필요 없습니다. 대표자는 대리인 자격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거든요. 5번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대리인은 성명과 주소는 써주지만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신청에 쓸 거 아닌데 여기서 묻고자 했던 게 뭐냐면 신청서에 써질 내용과 등기부에 뭐가 써지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만 보지 마시고요. 등기부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청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유권 있는 신청서 한 번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번 다운받아 봐보시라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14번. 자, 여기 문제입니다.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자, 기억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지목이 바뀌거나 분할 합병한다. 소유자 단독 신청 맞고요. 자, 니은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자, 등기 하나 봐보실래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을이 등기를 안 한다. 누가 신청해요? 병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누가 되는 거야? 병이 신청하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는 거야? 채무자 명의로. 다만 여기 등기부에다 누가 대신했는지는 밝혀주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인은 채권자, 이 채무자는 등기 명의이 된다고요. 이게 채권자 대의. 그래서 니은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신청할 때 채무자가 아니라 누가? 채권자가 신청인. 니은번 틀렸고요. 자,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한다. 디귿번은 민법 문제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 민법실로 푸는 거고요. 자, 니을번 약간 어려운 문제 거기다 섞었죠. 자, 이것도 하나 봐보시겠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현재 A 앞으로 저당권자 3억이다. 갑과 을 간에 매매가 돼서 등기가 되는데 거래가액이 5억이다.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우리말로 저 사람이 저당권 안고 산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5억을 다 입금시켰을까요? 2억만 입금시켰을까요? 그렇죠. 3억 안고 샀잖아요. 이 상태에서 돈을 갚았으면 뭐 하는 거야? 말소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1번 등기를 말소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말소당하는 A가 되는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민법 판례에서도 나옵니다. 현재 소유자는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권 행사하고 종전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는 뭘로써?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소는 의무자는 A가 되고 권리자는 갑도 되고 누구도 을도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을번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됐고요. 15번. 지금은 종이가 아니라 전산화 되어 있죠. 서버에 두는데 당연히 1번 연구보조 나오죠. 2번. 등기부가 이 온본 서버가 바깥으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법원에 영장이 있더라도 온본 서버는 나가서는 안 되겠죠. 뭐하고 헷갈리겠을까요? 우리가 할 때 냈던 신청서랄지 여기에 첨부했던 인감증명, 위임장은 법원에서 재판상 필요라면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받아. 얘들은 나갈 수 있지만 등기부는 법원의 영장으로도 나가서 안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백업본 만든다. 등기부 부본자료. 4번 등기 원인서. 계약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참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증명하지만 신청서 이런 첨부서류는 누구만 이해관계 인만이 할 수 있죠. 자, 4번 등기관이 전환을 해서 새로 만들면 옛날 건 뭐 하겠어요? 따로 두는 거예요. 그건 뭐 폐쇄 등기부예요. 15번은 지금 2장에 나온 건데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역시 이 부분도 공부를 얕게 한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부분인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자, 16번 가볼까요? 16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틀린 거 찾기인데 자,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갑이 사망했다. 갑 다시가 상속이다. 근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포기 기간이라도 이 사람이 대의해서 상속 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포기 기간에 포기하면 그때 그 등기는 마음대로 말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6번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내준 문제야. 틀리라고 내준 문제는 뭐하면 돼요? 틀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잡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부를 하실 때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 단계 높여서 이렇게 가는데, 아, 내가 공부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민법이 부족하다면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2차 과목은 공시법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시법은 24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배를 잘 하시고 어디서 접어야 될지, 내가 수준을 알고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답은 1번 됐지만 2번 설명해 볼게요. 2번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다. 상속인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얘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과 을이, 자, 이렇게 하고 가등기를 해놨다. 그런데 본등기를 해야 된다.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막바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본등기 할 수 있다. 이게 2번이고요. 자, 3번. 건물이 무너지면 1개월이나 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 있죠. 자, 여기 땅은 갑인데 을한테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상권자다.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은 누구 거? 을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주는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하는데 안 하게 되면 누가 급하겠어요? 땅 주인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4번은 누가 돌아가셨죠?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갑과 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누가 하고? 상속인이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야? 이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속받으면 이분은 상속인이고 이 사람은 상속을 해주기 때문에 피상속인. 그래서 이때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막바로 누가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다는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은 그러거든요. 매매계약을 중개사가 했는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죽거나 매수인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조문 가셔야 됩니다. 조문 가서 상속인들한테 이런 내용 해서 등기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5번은 구분 건물에 관한 게 딱 이거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거 특징 하나 잡아보시겠어요?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다. 60세대다. 근데 이때 등기 기록은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건 하나의 등기 기록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존 등기는 60세대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1기록이 나오죠. 근데 59세대는 동시에 하는데 101호 주인은 중개사 공무원으로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만 가면 이 등기는 각하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59세대가 이 집을 대신해 주는데 이때 101호는 이것만 나옵니다. 사실 5번은 함정을 판단 이게 팔 수 있었는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서 101호는 뭔만 표지만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등기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6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실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거래가액 신청세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 첨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 들어갈 때 2번이야.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그 3번. 하나의 신고필증이 2개 이상 부동산이거나 4번 하나라도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자, 매매 목록 들어간 게 2가지는 답은 5번인데 5번이 답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실거래가가 나오는 장소가 여러분들 나중에 등기 보시면 순위 번호란, 접수란, 등기 원인 및 기타 등기 원인란,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거든요. 꼭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지금 올해 시험 보고 이걸 지금 해설 강의 들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등기부터 해서 순위번호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 소유자 이름 밑에 거래액 나오거든요. 그래서 5번 등기 원인란을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했다. 눈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18번 보존등기 기본적인 문제야. 1번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료는 나오지 않는다. 수업 들으시면요.
100번 됐습니다. 100번. 답은 1번 됐고요. 자, 2번 최초 소재 상속인 보존등기 할 수 있죠. 187조 정이고. 3번 수용에 따른 LH가 있다. 보존등기 할 수 있고. 4번도 중요한 말인데 여기 보존등기 할 때 군수님이 확인서면 써주면 토지는 보존등기 할 수 없고 건물만 한다. 이것도 수십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쉽게 맞췄어야 됩니다. 5번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자 등기. 처분자 등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물론 파산 등기, 화의 등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처분자 등기 나오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떠올리시라고요. 이럴 때 경매 등기 촉탁 돌으면 직권 보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어떤 약정인데, 자, 1번 부동산 멸실 등기는 표제부, 주등기고요. 2번 공유자들은 분할 금지 약정을 5년 내에 약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약정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특이약상은 부기 등기합니다. 3번 당연히 주등기고 4번 표제부, 5번도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다음은 2번인데 부기 등기. 공부를 상중하러 봤을 때 하를 하신 분들도 부기 등기는 맞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20번 환매. 내가 오늘 나한테 팔지만 도로 사오겠다.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 매수인 부담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야 되고. 3번 이것 때문에 들렸죠. 환매와 매매 계약은 동시에 해야 된다. 등기도 봐야 돼요. 동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유권 등기 마친 후에 하게 되면 각하시킵니다. 등기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민법 안 배웠니? 그래서 결국 20번은 작년 나 올해 또 나왔지만 민법 실력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특히 권리 파트는 사실 민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기법이 안 잡히면요. 등기법을 보시기 전에 민법을 먼저 보시고 등기 보다 보면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등기 안 나오면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민법의 논리를 할지 민법의 용어가 낯설면 등기도 점수가 쉽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자, 4번 환매기한 약정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환매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볼 때가 3월일지 4월일지 모르는데 자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라면서 환매 등기를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럼 여기다 환매 대금 계약 비용 기간 약정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갑이을에게 도로 사오겠다 해서 이렇게 환매에 따라서 매도인이 도로 가져오게 되면 시체가 뜨죠. 뭐가 시체예요? 환매가 목적이 실현됐죠. 그래서 이때 7번 5의 1번 등기를 말소하는데 이 말소는 누가 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은 살짝 어려울 수 있었지만 20번 봐보십시오. 5번 어려웠죠. 근데 3번 민법실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요. 5개 지문 중에서 몇 개는 어렵지만 쉬운 게 딱 깔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 이거밖에 몰랐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장 절대 쫄지 마시라고요. 답은 3번이 됐고요. 21번. 가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제인데 자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자 가등기 옳은 거 찾기. 자 1번.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도움되라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갑과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이 가등기를 뭐 하겠어요? 말소할 수 있죠. 5번 가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한다. 자, 이 말소를 누가 할 것이냐. 자, 1번은 누가 한다는 거야? 1번 가등기 명의 자기가 와서 자기 가등기 말소 단독 받아줍니다. 2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소를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서 뭐 받아오면 승낙 받아오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말소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건 그 전 단계죠. 이렇게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명령 받는데 이때는 법원이 나왔죠. 근데 원래 법원이 하면 촉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단독 신청을 해줍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한 여러 사람. 제가 이거 수업 시간 할 때 장미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듣다 보면 가등기는 워낙 강조를 하는 파트거든요. 자, 가등기권자가 3명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갑이 매물로 내놨는데 세 사람이 사겠다. 1억씩 해서 3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본등기하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잔금 나갔더니 B하고 C는 돈을 안 가져오고 누구만 여기서 A만 와서 자 1억 줬으니까 등기해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넘길 수 있어요? 돈을 준 A한테만 3분의 1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분이 오셔가지고 돈은 나한테 1억 받았지만 등기는 우리 전원 명의로 등기를 넘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A한테 뭐라 한마디 하겠어요? 아니 3억에 매매하고 가등기했는데 얘가 얼마만 주면서 1억 주면서 전원 명의로 해달라. 돈은 1억 주고 전원 명의로 해달라. 그러면 한마디 하겠죠. 미친놈. 야 돈은 1억 주고 다 달라면 미친놈 아니냐. 그래서 왜 꽃을 주죠? 그래야 이분이 여기 귀에다가 꽃 꽂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미친놈 보게 되면 꽃 꽂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이야.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권자 있을 때 일부 권자가 전부에 대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됐습니다. 직권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부는 할 수 없다고요. 5번도 많이 강조된 건데 자,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에 제3자 이전됐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다. 아직은 갑 거다. 처분 금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이중매매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분이 뭐 하려고 한다? 본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본등기 하면 소유자가 될 거잖아요. 이때 권리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을이 되지만 의무자는 병인이냐 갑이냐? 갑이 되는 거죠. 왜? 소유권끼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가 될 거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누구?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돼야 된다고요.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렵죠. 근데 이 지금 21번 같은 경우 문제는 단기간에 애워서 푼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문제 지문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다음에 볼 때 부기등기, 가등기, 보존등기는 무조건 봐야 돼요. 1순위로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22번은 전세권인데 민법 실력으로 풀어보실까요?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1번 전세금 없는 전세권 있을 수 없고 2번 전세권은 영위권이면서 담보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3번 전유 부분의 대지권. 아파트는 보시면요. 내가 508호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밑에 소유권, 대지권 60분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전세권 등기하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도 미치고 대지권에도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물권법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요. 지분 위에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거든요. 그래서 거기 3번 말이 됐나? 대지권은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 지분 위에 전세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특이하게 건물만 전세권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 4번이 답인데 원래 이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일 때는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4번 보시면요. 5층짜리 건물에 4층을 다 빌려 쓴다. 그러면 4층을 다 빌려 쓴다면 뭘 없더라도 그림이 없더라도 전세권의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얘도 전세권에서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자, 5번 어려운 말 나왔죠. 근데 아까도 했다시피 5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4번 나왔고 5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을명이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을명의 전세권이 있는데 자 전세금 5억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뭐가 있다? 가압류. 그러면 1의 1번. 1번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놨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가 되면 말소가 되게 되면 이걸 말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게 말소되면 이 사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이분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 판결이 필요하다고요. 이 5번 앞에 있는 말소 판결은 전세권 말소 판결이고 가압류권자에 대한 승낙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낙서 받아오고 나눠지면 승낙이라는 판결이 다시 필요하다고요. 어렵죠. 그나마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앞에 답 4번 쉽게 주고 5번 어렵게 나누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아까 16번에 5번도 그랬고 22번에 5번도 그랬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나씩 넣어주는데 내년 시험은 올해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지문들이 독립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3번.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해 준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소유권 가등기죠.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다 많은 거죠. 양립할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권말소가 되는데 자, 여기서 가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에 자, 가장 쉬운 거야. 거기 지상권, 제어권, 저당권, 임차권 다 을구 쪽이니까 이 상태에서야 지상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이분들은 가등기를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 날짜로 써볼게. 자, 이 가등기는 2020년이고 얘들은 21년에 나왔다. 이분이 본등기를 하게 됐는 게 22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순위 보존이죠. 넘어오는 건 22년에 넘어오지만 20년의 모습으로 오늘 넘어오거든요. 근데 20년에 얘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살아남는다면 이 사람은 얘들을 안고 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권말소 되거든요. 근데 5번 문장이 길잖아요. 자, 5번은 왜 손 못 대냐면요.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5번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죠.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가 만약에 병이라면 병이라는 사람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었죠. 따라서 이분이 본등기 하더라도 이 등기를 손댈 수는 없죠. 왜?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 되더라도 이 가압류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너나 모르겠니? 이 가압류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중간에 따라 손댈 수가 없다고요. 근데 23번 문제는 공부를 어설프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나올 것만 쉬운 거 하게 되면 그건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4번. 신탁 등기가 쉽진 않죠. 자, 근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탁 등기가 뭐냐면 가볍게 개념만 잡아두시고 갑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 가지고 있다 뭐라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올 테니까 내가 나한테 명의를 넘겨줄 테니까 좀 관리해달라. 이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여기다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신탁 등기인데 자, 여기서 신탁 등기는 이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게 되면 유탁자가 뭐하는 게 대행사할 수 있단 말이고요. 자, 신탁 등기를 말소를 한다. 자, 이 갑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다. 그러면 6번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받아오면서 신탁 등기를 뭐하는 거야? 말소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하는 거야? 수탁자가 단독을 해야 된다고요. 신탁 등기 자체는 수탁자의 권한과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탁도 단독, 신탁의 말소도 단독이라고요. 자, 3번 신탁 가등기인데 이때 그러면 신탁 등기라면 뭐가 첨부가 돼야 돼요? 신탁 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할 때 신탁 가등기라면 얘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한 사람한테 맡기기 불안해서 여러 사람한테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 적혀있어요? 신탁원부에 적혀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탁자가 바뀌면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답은 5번인데 자, 법원이 관여했습니다. 법원이 관여해서 선임 재판을 했다. 그럼 신탁 관리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했다고요? 법원이 했으면 법원이 뭐 해줘야 돼요? 촉탁인데 자, 신탁은 가장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조문 하나 알려줄 테니까 공부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부동산 등기법 85조를 보시고 신탁과 관련된 신탁 업무인데 신탁 등기를 신청했으면 신탁 업무도 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자, 법원이 관여했으면 법원이 뭘로? 촉탁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24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제원 입장에서는 네가 1년 만에 공부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딸 건데 이것까지는 공부할 여력이 없었을까? 하고 틀리라고 내 문제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파트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출제학생이 떨어지거나 내가 보더라도 다음에 저걸 내가 기억하기 힘들 것 같다면 잘 버리는 것도 수험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33회 해설 문제 했었는데, 자, 만약에 33회 시험을 보시고 이걸 보신다면 합격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떨어지셨다면 나의 단점이 뭐였는지, 약점이 뭐였는지, 34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번 나의 약점을 찾아내시고요. 새롭게 출발하신 분들은 등기 입법과 지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왜? 합격을 15,000명 하게 되면 공부 방법도 15,00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34회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34회 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